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비탈리헬스 조세킴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비탈리헬스 조세킴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바빴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지금 더 나는 무료 그 헬스 이벤트 예, 이제 다음 달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또 선뜻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무료 봉사해 주시겠다고 해서 아이, 뭐, 그거야 뭐, 저희들이, 달라스 근처에도 아직도 이제 병원을 가고 싶으신데도, 네네.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아, 진짜 시작을 한 겁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아니 그리고 요새는 진짜 너무 일기차가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 저만 해도 피로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요새? 예, 저도 약간 그런 거는 있는데, 네, 제 네. 생활 습관이 다른 분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네네. 이제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어. 기도하고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서는 좋습니다. 저는 아직은. 갑자기 그 반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건강하시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진짜 꾸준한 그 좋은 생활 습관이 있으면 사실 밖에 온도가 아무리 너를 때어도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일기차와는 상관없이 사실 여성들, 뭐 남성들도 오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온다고 저는 들었고 여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약간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호르몬이 불균형을 겪잖아요. 예, 오늘 맞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지난달에는 대략적인 좀 개요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요 호르몬 불균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뭘까요, 원장님? 자, 일단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몸속에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오는 증상들이 무엇인지 음.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폐경이니까 그냥 뭐 호르몬이 어떻게 됐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은 호르몬이 역할을 한다고 지난달에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관여를 안 하는 곳이 거의 없던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관여를 많이 하던 것들이 조금 이상이 생기면 좀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볼까요?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일 경우 과대한 체중 증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 이제 남성분들도 똑같고 여성분들도 똑같은데요. 체중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골고루 사실 살이 찌면 좀 어떻게 괜찮을 텐데 덕지덕지 찐다고 그러나요? 배기 싫게 쪄요, 살이 또. 그렇죠. 네. 호르몬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뱃살이 훨씬 더 많이 찌죠. 맞아요. 배기 싫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체중이 늘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더 피로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것들은 땀에 젖은 피부, 예, 그렇죠. 네네. 특히 이제 폐경이 있으신 후에 네. 밤에 주무실 때 땀이 너무 많이 나셔서 홀딱 젖는다든지, 진짜 이불까지 다 젖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심할 경우에는. 예, 이런 분들이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예,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막 흥건하게 다 젖지는 않지만 식은땀처럼 확 솟아나는 그런 것들을 80%의 여성들은 경험을 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핫 플러시라고 해서는 같은 네네. 그런 상황이 오면서부터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안면 홍조죠. 예, 네, 예. 네. 그런 적이도 있을 거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성적
성욕 감소라는 것도 여성분들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지니까 같이 딸려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도 저희 클리닉에 오셔갖고서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거 이쪽으로는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네. 상담을 하시죠.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여성들도 성욕 감소도 온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많은 이제 지금은 남성분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갱년기 지나면서 머리가 그렇죠. 건강을 잃잖아요. 예. 탈모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성분들. 예, 저번 달에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네.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피부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 머리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빠지신다고 대부분들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여성분들도 원형 탈모도 많이 생기고 앞부분에 머리가 절반이 날아갔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 말씀하시면서 제 얼굴에 그 머리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리고요. 또 어떤 현상이 또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피로. 네. 몸무게가 늘어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네. 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해주고 그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네. 영향을 몸에 주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호르몬 계통이다 보니까 갑상선 질병을 좀 앓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수치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피곤하기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예, 또 지속적인 여드름이 있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 그거는 이제 네. 페리메노파즈라고 해서는 폐경이 오기 바로 직전에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질 네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음. 몸에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재감을 확 드러냈다가 없어지는 거군요.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10대 때 여드름이 전혀 안 났던 사람도 폐경기쯤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면 진짜 두 가지로 막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머님들 피부에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또 이렇게 여드름이 나올 수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근육량 감소. 그러니까 폐경이 있으신 후로는 네네.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진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이 특히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몸 안에서는 에스트로겐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으로 조금 바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성적 의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근육에 굉장히 네네.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네. 에스트로겐이 없으면은 여성분들한테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이 줄어드는구나. 네,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육량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아니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저희가 예전에 어머니들한테 얘기 들으면 이 폐경이 오고 나면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야. 몸도 남자처럼 변해.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러면 남성처럼 변하기 때문에 뭔가 근육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외형은 남자처럼 변하지만 근육량은 떨어진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슬프네요, 이것도 또. 진짜 여러 가지로 나이 든다는 건 너무 서러운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물론 많은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 갑자기 우울증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폐경 해갖고서는 네. 내가 여자로서 이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증도 오시는데,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문제들을 요새는 많은 약으로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항상 이것이 내가 겪어야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네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근육량도 또 감소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나요? 예, 소화기 문제가 많을 수가 있죠. 예, 그래요. 특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하시고 나서는 옛날처럼 네. 음식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약도 드리고 그러는데 네네. 예, 이런 것들은 물론 위라든지 소장, 대장들이
전에보다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또 에스트로겐에서 오는 네. 그런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상당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조금씩 없어진다 하니까 진짜 많은 기능들이 그냥 저하가 되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안면 홍조도 있었고 또 예. 그러면서 식은땀도 땀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또 호르몬 불균형에 또 다른 징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변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훨씬 더 붓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줄어든다든지. 네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근육의 통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이 진짜요? 떨어지면서. 예. 그다음에 관절 같은 것이 붓는 현상. 네. 예, 네. 이제 주로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시니어 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과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과민 현상이라든지.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스킨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같은 게 네. 예, 그 보라색 색깔로 이렇게 없는 스트레치 마크 같은 게 훨씬 더, 예, 예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약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대략적인 증상,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힘내.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비탈리헬스의 조세김 원장님 모시고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에서는 호르몬 불균형의 증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4부에서는 그렇다면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호르몬 네. 불균형은.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네. 호르몬 불균형을 더 빨리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 에도 물론 호르몬 불균형이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임신하셨을 때도 원래는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다음에 모유 먹이실 때도 음. 호르몬 불균형이 있습니다. 네. 그 모유 먹이실 때는 생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예, 악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몸 안에서 나오면은 이 생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갑상선 저기능 네. 그런 것들이 호르몬 밸런스를 많이 깨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쿠싱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뇌 안에 있는 아니야. 쿠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팥 위에 있는 조그만 어드리널 글랜이라는 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양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럼 거기서도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호르몬 요법을 하시면은 원래는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그 내추럴한 호르몬들이 네. 다 막히는 역할을 해요. 그 호르몬 요법을 하시면은. 네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약물 많은 약물 중에서도 호르몬을 막아주는 약물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약 처방을 해드릴 때 임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처방을 해드릴 수 있는 약이 있고 처방을 해드리지 못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 치료 받으실 때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원인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많다는 거 또 한 번씩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나이가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건강진단 1년에 네네. 한 번씩 하시는 거는 하시면은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다른 현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만나 보시고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 갖고서는 혈액 검사, 그다음에
또 많이로는 이제 바이옵시 생검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징 MRI 같은 것도 네, 해야 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상 소견이 보일 때는 이제 그렇게 더 집중적으로 좀 뭔가 더 촬영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나면 사실 이제 치료 옵션들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네. 저희에게 아까 희망의 말씀을 던져 주셨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연스럽게만 받아들이지 말아라. 예. 그렇게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약, 특히 에스트로겐, 네. 그 여성 호르몬을 저희가 알약으로 처방을 해드리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제 문제성이 뭐였냐면은 예전에 나왔던 호르몬 그 알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워먼 스타디 한 20년 전에 나온 익스페리먼트 해갖고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암, 특히 유방암, 자궁암이 네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새 나오는 약들, 저희가 쓰는 약들은 그런 부작용이 없이 예, 쓸 수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꺼려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진짜 너무 좋아졌네요. 예. 그러면 알약이 가장 좀 보편적인 치료법이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또 에스트로겐 패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다 붙여갖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뗀다든지 네네. 그런 패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 내에 에스트로겐을 바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여성분들 그 질 안이 굉장히 드라이해졌다. 네, 그럴 때는 네. 이런 에스트로겐 그 젤 같은 거를 써서 네.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뭐 알약 같은 거 좀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이렇게 패치나 뭐 이렇게 연고 같은 거 이렇게 바르는 걸로 좋은 게 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거는 네. 에스트로겐 펠렛이라 그래서는 예. 요것들은 그러니까 패치나 알약이나 이제 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네.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도 부작용이 조금 따를 수가 있어요. 네. 100% 부작용 없는 약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 펠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이오 아이덴티코, 그러니까 저희들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하고 네. 똑같은 성분으로 식물성에서 뽑아내는 호르몬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일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게 그러면 가장 좀 안전하다. 그렇죠. 예, 이쪽에서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네. 다른 호르몬들보다 알약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젤보다 훨씬 더 사이드 이펙트가 적고 네. 그다음에 암이라든지 뭐 유방암 그런 다른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네요. 그러면 예. 요 펠릿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가격이 많이 높은가요? 조금 그렇기는 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예, 네. 그거를 이제 monthly plan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는 그러면은 얼마나 한 번씩 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펠렛, 그러니까 알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셔야 되고, 아. 그 다음에 패치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 다음에 크림 같은 것도 매일 하셔야 되지만, 음. 펠렛 같은 경우에는 석 달에 한 번, 요것도 좋네요. 예, 저희들이 시술로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 좀 잊고 지내도 되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요런 게 또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특히, 이런 호르몬 인밸런스가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도 저희가 항상 봐요, 같이. 같이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은 이제 저희들이 처방해 드리는 게 알약밖에는 없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리보타이락슨이라고 제일 많이들 쓰시는 약인데 예,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갑상선에는 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몸 안에. 네, 네. T3하고 T4라는 종류가 있는데 T4 그러니까 inactive form 우리 네. 몸 안에서 쓰지 않는 폼으로 나오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모타이로이드나 엠피타이로이드라고 해서는 T3하고 T4가 같이 들어가 있고 훨씬 더 몸에 좋은 그런 네. 갑상선 약이
요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주선을 해드리죠. 예. 아니, 아무래도 이제 뭐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진짜 이 호르몬 불균형을 겪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을 진짜 내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또 이렇게 치료법이 있다는 거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뭔가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이걸 치료해주고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있으니까 한결 좀 편안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경내과 같은 경우에는 약들이 네. 많이 없었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근데 네, 요새는 네.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많으니까 네, 네. 신경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똑같죠. 네네. 치료할 방법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마음도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환자 한번 보고 집에 들어가면 음. 잠도 안 오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전에는 그냥 참고 견디자 이렇게 땀 흘리고 악면 홍조여서 사람들 사실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하신 분들은.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참고 살지 마시고 병원을 가시면 언제든지 좋은 치료법 또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또 많이 알려주시니까 좀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왔는데 우리 원장님이 지금 답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스카 보험도 받으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오스카는 못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보험 한도가 좀 많이 이렇게 넓어지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그냥 내원하시면 또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건강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원장님이 다음 달에 또 수고를 해 주실 거잖아요. 예, 예.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제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이 당뇨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혈압, 아니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네. 가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병들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을 못 오시면은 맞아요. 예, 거기에서 오는 나중에 합병증이 너무 큽니다. 네, 특히 네. 이제 중풍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제 신장이 망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피 검사를 해드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약 치료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제일 싼 가격으로 저희가 요거를 받으실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찾아놨어요. 약국도. 진짜요? 예. 아,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네.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적어도 1년치 약은 저희가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얼추 이제 거의 50분이 거의 다 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진짜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조금만 약으로 치료하면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네네 이런 것들을 너무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비탈리에스 조세김 원장님 모시고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예. 저희들 항상 달라스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